교실 책방. 네, 안녕하세요. 교실 속 작은 책방, 교실 책방의 도니입니다. 오랜만에 도니의 서재로 돌아왔는데요. 도니의 서재에서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 중 몇 권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요, 바로 슈렉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영화 슈렉의 원작이 이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슈렉의 캐릭터의 원조가요, 이 윌리엄 스타이그 작가님의 슈렉 그림책에 있답니다.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. 이 윌리엄 스타이그 작가님은 만화가이자 또 어린이책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칼데코상도 수상하셨고 뉴베리상도 수상하셨습니다. 즉 글과 그림이 굉장히 능한 작가인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윌리엄 스타이그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는 재치있고 유쾌한 그림뿐만 아니라 또 텍스트도 놓치지 않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슈렉은요, 이렇게 시작합니다. 굉장히 파격적인 문장인데요. 슈렉의 엄마는 못생겼어. 슈렉의 아빠도 못생겼지. 하지만 슈렉은 그 두 사람을 합친 것보다도 더 못생겼어. 이 책에는요, 못생겼어, 메스꺼워, 역겨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그냥 나옵니다. 아니, 어린이 책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와도 되냐고요? 여러분,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요, 이 부정적인 표현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공간 안에서 이보다 더 심한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의 슈렉은요, 자기가 메스꺼운 존재라는 걸 그렇게 기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자신 보고 못생겼다면서 번개불을 날리는 이 번개를요, 꿀꺽 삼켰다가 끄 하고 트림을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예요. 이 슈렉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성으로 향합니다. 그런데 그 성에는 거울의 방이 있는 거예요. 슈렉은 자기 앞에 정말 끔찍한 괴물들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. 그런데 곧 그게 자기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죠. 근데 슈렉은 이렇게 말해요. 와, 나야 나!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노래를 부릅니다. 누가 뭐래도 자기 뭐 역겹다 한들 못생겼다 한들 슈렉은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당당한 캐릭터예요. 굉장히 매력적이죠.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자기를 깎아내리고 또 사회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자기를 끼워 맞추고 자존감이 낮은 그런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유쾌하게 읽고 싶은 그림책인데요. 이 슈렉의 당당한 마인드, 그게 현대사회에서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직진형 캐릭터 슈렉과 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공주와의 이 로맨스가 후반부에 펼쳐지는데요. 이 부분은 목소리에 기름칠 좀 칠하고 느끼하게 읽어야지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공주와 슈렉 역할을 어린이들과 번갈아 맡으면서 이 그림책의 매력에 쑥 하고 빠지시길 바랍니다. 네, 두 번째 그림책은요, 바로 이진희 작가님의 도토리 시간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고 또 제 취향이 그득히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아주 힘든 날이면 나는 작아져.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. 내가 한없이 작아져 버리는 날. 주인공도 바로 그런 날이었나 봐요. 그런데 주인공이 정말 말 그대로 점점 작아지더니 콩알만해진 거예요. 이 작아진 주인공에게 테이블 위에 빵 접시며 물컵이며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는 얼마나 거대하고 낯설게 느껴질까요? 이 주인공은 낯선 여행을 하다가요, 커다란 액자 앞에 이르릅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외치죠. 다람쥐야. 그러니까 액자에서 다람쥐가요, 무심하게 꼬리를 툭 하고 주는 거예요. 이 작아진 주인공은 꼬리를 타고 액자 속으로 들어갑니다. 거기에 있는 자그마한 도토리 안에 들어가게 돼요. 이 도토리는 주인공이 몸 하나 뉘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그맣지만 주인공은 그 안에서 뒹굴뒹굴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충전합니다. 이때 선우장아님의 뒹굴뒹굴이라는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도토리 안의 시간만큼이나 도토리 밖에서의 시간도 참 좋았는데요. 각자의 도토리 시간을 보내고 나온 사람들이 숲에서 모이게 됩니다.
그리고 어떤 시간을 갖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꼭 선물하고 싶은 그림책 도토리 시간 애정을 담아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. 네, 마지막 그림책은요, 바로 이 책입니다. 가브리엘 뱅상 작가님의 어느 개의 이야기. 저는 꼬마 인형이라는 작품으로 이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. 연필과 목탄, 이 모노톤의 드로잉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는 작가님의 표현 방식에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. 특히 이 책은 정말 독특합니다. 원래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이 이야기가 흘러감에 따라서 독자의 감정도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빵 터지거나 아니면 진한 여운을 받게 되죠. 그런데 이 책은요, 처음에 딱 첫 페이지를 펴자마자 정말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. 감정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.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실까요?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나요?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. 차를 쫓아서 재빠르게 뛰어가는 이 개의 절박한 심정이 이 드로잉에 가느다란 선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더라고요. 단시간에 동세를 포착해내는 크로키라는 기법이 이 버려진 개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곳저곳 떠돌던 개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이때 만났던 소년이 누구인지, 또 소년과 개의 관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열린 결말로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선을 사용해서 표현하시는 작가님들은 많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선은 또 처음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브리엘 뱅상 작가님의 선을 따라가면서 버려진 개의 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더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고심해서 딱 3권을 선정을 해드렸는데요.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교실 책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도 더 알찬 도니의 서재, 또 교실 책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